이 녹음은 제가 22일 날 이제 입원을 해서 겪었던 경험과 뭐 그런 거를 녹음을 하려 합니다. 병원에 있었던 일들. 저는 22일 날 녹음을 하나 하게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는데, 이제 녹음을 하다가 보면 녹음이 길어지면 이제 영상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먼저 올리게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카드 돌려막기 2, 숫자 2로 해서 이제 두 번째를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 먼저 올리면은 이제 업로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저는 수면제 하나를 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수면제를 먹어보니까 보통 이제 6시간 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6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은 이제 일찍 잠을 자게 됐습니다. 왜냐면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깼더니 이제 새벽이더라고요. 새벽이라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버틸 자신이 안 났어요. 왜냐면 제가 7월 1일 날 이제 대학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보러 갔는데 7월 1일까지 버틸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나밖에 없어서 누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전에 집에 좀 와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면제를 하나를 더 먹고 잤게 됐어요. 그렇게 먹고 자고 이제 오전에 누나가 왔습니다. 누나와 매형이었는데 이제 제 증상을 얘기해 줬어요. 전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있고, 허리 디스크라서 앉아있기가 매우 불편해요. 디스크 환자한테는 앉아있는 자세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앉아있는 자세를 피하려고 하고, 또 안 앉아있고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시간이 제일 많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으면은 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목이 너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게 자연스럽게 두통으로 올라와서 이제 후두통이 생기고, 그러다 이제 이명도 오고, 뭐 턱관절에 통증도 오고, 두통도 오고, 어지럼증도 오고, 식은땀에 막 가슴 통증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겪게 되니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누워있는 게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서서 지내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서서 지내는 데는 이제 제가 무릎이 아프니까 서서 있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서서 버티려고 하다 보니 오래 서 있으면은 이제 또 허리에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디스크 통증을 또 겪게 되는 이제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나의 이 고통스러운 거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집에서는 이제 제가 디스크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결국 디스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까 봐. 물론 디스크가 있는 것도 맞고 디스크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목과 무릎 통증이 심한 게 오히려 더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거여서 그렇게 이해해 줄 바랬는데 그게 참 이해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매형과 함께 제가 원래 가기로 한 그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응급실에 가서 간단하게 검사를 받고 대기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7시간이 넘게 제가 서 있게 됐어요. 왜냐면은 거기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침대도 없고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으니 7시간을 서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형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응급실에서 병 들게 만들어서 치료시켜서 내보내신다고. 그렇게 7시간을 겨우 기다려서 밤이 되어서야,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침대 하나를 배정받게 됩니다. 거기에 응급실에 가면은 이제 환자 관찰소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따로 침대만 이렇게 넣어서 이제 환자들 이제 쉴 수 있게 거기서 이제 누워서 이제 환자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 같은데 침대에 겨우 누워서 보내게 됩니다. 7시간 기다려서 얻은 그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이게 맞나 싶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나. 내가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힘들어서 결국 이렇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하루를 그냥 이렇게 버리고 치료도 못 받고 이게 맞나. 이러려고 응급실 왔나. 뭐 그런 생각. 물론 그 전에 기다리다가 이제 살짝 누웠던 적도 있었어요. 7시간 동안 서 있다가 잠깐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 응급 소아과실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거기에 침대가 있더라고요. 거길 안 내주는 거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애기들 소아과 애들 봐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검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서 잠깐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디스크 환자 이제 응급이니까 검사를 해요. 하지에 다리에 이제 힘이 떨어지나 아니면은 대소변 장애가 있나 이런 거를 계속 체크하긴 합니다. 거기서 심전도 검사도 받고 항문 검사도 다 하고 왜냐면 이제 항문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응급 수술을 정말 해야 되니까 항문 검사도 다 하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겨우 복도에서 침대를 얻어서 누워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게 첫 경험이었거든요. 예. 애초에 뭐 병원 자체도 잘 안 다니려고 하던 제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것도 처음이었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보내는 것도 처음이고 누구 하나 옆에서 케어를 해주지도 않고 이제 그때 되니까 이제 밤 되니까 매형은 집에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순진하게 집에 당연히 같이 있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때 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남아가지고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급실은 약간 좀 충격이에요. 예. 가서 보면은 뭐 아무리 뭐 힘들어 해도 뭐 거기 의료진들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뭐 거품 밀고 쓰러져야지 봐줄까 말까지 힘들어서 해도 뭐 도움을 주거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디스크 환자라서 서서 해도 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무뎌지는 거죠. 우리 자기들 할 일 바쁘니까. 그리고 뭐 수술하고 나오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정말 뭐 큰 사고나 큰 병이나 이런 게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디스크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쨌든 그렇게 수술해서 나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수술하고 하러 들어가시는 건지 나오시는 건지 제가 이제 응급 CT를 찍으려고 이제 거기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제 옆에 어떤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중년의 남성분.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저보다 CT를 먼저 찍으시더라고요. 찍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응급 침대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의사가 와서 환자분 지금 뇌경색이라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뭐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조금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확실히 응급실이 보고 있으면은 충격이에요. 어떤 할아버지는 이제 저처럼 제가 이제 서서 기다릴 때 복도에 침대에 누워서 눈을 눈만 뜨고 그 응급실은 불빛이 밝거든요. 항상 그 불빛을 바라보고 그냥 눈만 뜨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니 참 뭐랄까 결국에는 사람이 늙으면 그냥 다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아무리 뭐 돈이 많든 적든 성공을 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든 어쨌든 결국엔 끝은 뭐 돈 많으면 뭐 최고급 병원 시설을 누리게 하겠죠. 이렇게 복도에서
누워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시설이 좋다 한들 결국엔 끝은 침대 위에 누워서 눈만 껌뻑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결국엔 끝자락에서 인간이 하게 될, 마주하게 될 상황이라는 거죠. 미리 봤어요, 그거를.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어쨌든 저도 그렇게 누워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다른 이제 할아버지가 누워서 계셨는데 어디 사타구니 쪽에 종양이 생겨서 들어오셨는데 아들분이 계셨는데 성질이 좀 걸걸하더라고요. 이 병원도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주치의도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응급실 의료진이랑 되게 자주 부딪혀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의료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제 의료진 목소리가 되게 커지거든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다시 제대로 알려주려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건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신경질적이라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나한테 말하라고 신경질 내지 말고 막 그러면서 되게 분위기가 험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진이 가니까 뒤에서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좀 이제 뭘 잘 몰라가지고 침대 그 옆에 바지를 제가 내릴 줄을 몰라서 화장실 갈 때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는 또 은근슬쩍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뭐 저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뭐 고마운 사람이죠. 뭐 아무튼 그렇게 저는 계속 거기 누워 있었어요. 모자를 쓰고 간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모자를 벗어서 눈 쪽에 이제 가려가지고 챙으로 빛을 좀 가릴 수 있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자정이 될 무렵 저는 누가 제 침대를 끌고 가서 저도 관찰실로 들어가게 해서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하루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길고도 길었던 하루였어요. 응급실까지 갈 생각은 못하고 있던 하루였는데 너무 아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애 처음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고 거기서 약 7시간 넘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 침대를 하나 얻게 돼서 복도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아무도 없고 혼자서 기다리다가 이제 거의 자정 됐을 때쯤 이제 응급실 관찰하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저의 응급실 첫날의 하루였습니다. 사실 이거를 몇 번 녹음했다 지웠다를 반복했거든요. 한 5번 정도 녹음한 것 같은데 뭐 중간에 졸아서 뭐
끄는 것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 말했었어요. 근데 그냥 대충 붕괴 때려서 말했거든요. 지금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짧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뭐 대략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